자, 부동산에 대해서 끝까지 투기 세력의 편을 드는 그런 한 경제지도 오늘 쌓이는 매물, 집값 2차 조정 신호 이러면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 매물만 8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자, 매물이 크게 늘고 있지만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확 얼어붙으면서 연말에 집값 2차 조정기, 표현을 2차 조정기라고 말하는 게 웃기죠. 집값이 폭등할 때는 조정기라는 말을 안 쓰면서 폭락을 할 때는 2차 조정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2차 조정기가 오고 있다는 우려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이 이렇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런 추세고, 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는 금매가 아니면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매득식 지금 떨어지고, 실거래가 지수가 8개월 만에 꺾이고, 강남 3구도 가격을 낮춰서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의 급락장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고금리 장기화에 실수요자들이 다 멈췄었고, 지금 이 아파트 전문가라는 군들은 내년 1분기까지 집값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초가 매수 기회라고 하지만은 그런 수준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니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아예 거래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고, 경매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전세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청약은 좀 우습게 돼가지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속출하고 있어요. 성남에도 한 아파트 단지에 계약 취소분 모집이 시작됐고, 자, 광명이나 상도동 등에서도 아파트도 지금 청약이 완판 실패했어요. 그래서 분양시장에 워낙 고분양가로 가격을 튀겨서 해먹으려고 하다가 고금리 영향으로 지금 분양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에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야 정치권은 줄줄이 쌓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연말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보이고 있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도 지금 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올해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될 거다. 그래서 규제 완화부터 각종 새로운 아파트 재개발 지역 등에서 용적률 청구 제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둔촌 주공 전매 제한 3년 연장, 이러다가 왜 규제 완화에 엇박자를 내느냐. 그래서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거주 의무를 폐지하라, 이런 압박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완화도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짝짝꿍해서 이렇게 통과시켰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 완화나 각종 특혜 촉진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야가 합의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완전히 마시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국회 여야당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총선 앞두고 재미 보려는 전통적인 수법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올해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50조를 풀어가지고 정책 모기지 50조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칠라 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그 50조에 이르는 그 중에 41조 7천억이 신혼 특례 보금자리 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액수가 다 소진되고 나니까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이
곧바로 무너지는 모습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을 받친 것은 딴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끌 비투해서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긴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계속 떨어질 아파트를 가격이 작년에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습니까? 연초부터. 그러면 작년 내내 떨어지고 올해도 떨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하향 추세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2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갈 때도 반토막이 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려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올해 돈을 50조 풀어가지고 가계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집을 사라고 특히 2030 연끌 비투하라고 젊은 세대들을 부추겼죠. 그래서 철없는 그들이요. 지금 아니면 돈 빌릴 찬스 없을까봐 정부가 빌려주는 돈 가지고 아파트를 겁도 없이 샀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12만 채가 넘는 2030의 연끌 비투 아파트들이 다시 토해내게 됐는데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정책 모기지 론이라는 특혜를 제공해서 집을 사도록 만들었는데 집값은 여전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낸 아파트 수요가 가수요죠. 실질 수요가 아니라.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왔는데 이 50조가 소진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바칠 여력이 없이 11월 달 되니까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50조가 아니라 100조 가지고 떠받쳤으면 연말에도 이 불황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50조 정책 모기지 론이 소진되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은 이 높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시켜온 당사자가 정부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년에도 27조의 신생아 특공을 갖다가 하겠다. 일부는 올해 50조에 60%를 갖다가 줄여서 21조만 하겠다 했지만 그건 정부 부처 실무자들의 생각이고 일단은 기본 27조에서 시작해서 또 아파트 사라고 부추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이런 봄부터 또 총선 전에 27조를 빌려줄 거니까 아파트 사라. 바람을 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이 가격에 그 돈 빌려서 아파트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높은 시세, 평당 3천만 원도 넘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돈 빌려줄 거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제 올해는 결혼하고 빚내서 집 사란대. 내년에는 이제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저열하게 하고 있어요. 결국 애 낳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애 키울 돈이 없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냐?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냐? 그러면 건설사가 부도나고 금융권이 흔들린다고요? 건설사 부도날 놈 나야지요. 한참 경기 좋을 때 지 주머니에 얼마나 쳐넣었습니까? 지금 건설사 회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틈만 나면 뭐 다 기부한다고 난리잖아요. 심지어 저거 동네 친구들, 학교 동창들을 전부 다 몇천만 원 억대로 기부해 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벌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하는 재벌들이나 건설업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경기 좋을 때 떼돈을 벌어놓고 이제서 그냥 죽을 지경이라면서 죽는 소리를 해요. 경기 좋을 때 떼돈 벌 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때 세이브해서 아낀 돈으로 경기 안 좋을 때 버티는 거 그게 정상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건설업은요, 경기 좋을 때 버는 돈은 다 어디 가고 경기 안 좋으면
금방 망한다고 죽는 소리 합니다. 자, 이제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각종 펀드로 정부 보증으로 이걸 갖다가 커버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자, 저런 돈 받아 처먹고 저런 사이비 건설회사 시행업자들한테 돈 빌려준 브릿지론이니 PF론 내준 금융기관들도 망해야지요. 거기에 받아 처먹은 금융기관 간부들도 다 집어넣어야지요. 언제까지 그들이 해먹은 걸 국민이 메꿔야 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이 정권이요, 결국 부동산에 있어서 아무리 모기지론을 댄데도 패배할 겁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에 패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끝까지 일관되게 부동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회개할 건가?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부 돈 빌려줄 거니까, 정부가 돈 빌려줄 거니까 젊은 사람한테 빚내서 바가지 가격으로 집 사라. 이게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